그런데 평양에 올라가니까 노는 문화 자체가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때 당시 평양 사람들이 굉장히 이렇게 다 잘 사는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사각지대에 나가보면서 그때 느껴졌었어요. 아, 평양에서 이 삶을 즐기는 사람들이 1%밖에 해당되지 않고 나머지 사람들은 굉장히 힘들게 그렇지. 살아가는구나. 우리가 지금 뉴스라든가 이렇게 영상에서 보게 되면 평양의 아파트들이 굉장합니다. 겉으로 그렇죠. 봤을 때는. 엄청나죠. 예전에는 뭐 아파트 물도 안 나와가지고 몽땅 길어먹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고충일수록 아파트 가격이 싸고. 네. 그렇죠. 제가 있을 때 당시만 해도 평양에 지역별로 다르더라고요. 이게 약간 너무 차별화되지 않나요? 평양 안에서도. 안에서도 너무 차별화되고 물을 주는 지역이 있고 전기를 하루 종일 주는 지역이 있고 진짜로? 그렇죠. 그리고 또 사각지대의 아파트는 그래도 부를 때는 아직 그게 있더라고요. 그런데 새로 지어진 이렇게 아파트를 보면 다 난방식인데 이게 온수 난방이 제대로 공급이 안 되면 어떻습니까? 평양 시민들이 진짜 죽어나는 거예요. 어느 집에 가니까 이불 밑에 뭐가 이렇게 불룩 나와 있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뭐냐 했더니 온수 난방이 안 들어오다 보니까 물을 덮여가지고 아이고야. 그거를 이런 통에 넣어서 그거를 덮여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떡하네. 와, 이게 지역별로 진짜 다르구나. 근데 아파트가 겉은 화려하지만은 그 안에서 사는 사람들의 삶에 따라서 내부 구조가 달라지거든요. 보통 그러면은 네. 특권층들이 사는 집은 몇 평 정도나 돼요? 제가 방은 몇 개고? 제가 알고 있는 기준으로서는 그래요. 가장 큰 평수집에 갔을 때 방을 이제 5개 정도로 뽑았었는데 거기에 이제 뭐 여기로 말하면 우리가 게스트룸, 그다음에 드레스룸, 그리고 이렇게 그 가운데 우리가 북한에서는 빼찌카라고 하죠. 이제 난로식으로 해서 거기서 이제 테이블을 놓고 사람들이 앉아서 얘기를 나눌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드는데 어찌다 보면 러시아식의 그런 구조식으로 이렇게 약간 집을 인테리어를 했고 그리고 다른 집에 갔는데 60평짜리 집을 들어가 봤는데 그 집은 프랑스식으로 집을 꾸며놨더라고요. 그래서 사람마다 똑같은 구조지만은 이게 인테리어를 어떻게 하는가에 따라서 겉은 똑같은 집인데 내부에 들어가서는 다르더라고요. 능력에 따라서 인테리어를 다르더라고요. 한다. 그리고 평양에 최대 이제 100평이 넘는 집도 있고 150평 넘는 집도 있는데 그거는 뭐 일반 사람들이 함부로 근접할 수 없는 그런 구조를 가진 집이죠. 그럼 평양 시내에서 네. 불 들어오고 전기가 들어오는 지역이 따로 있다고 하는데 그 지역이 평양 전체를 놓고 볼 때 몇 프로나 돼요? 물, 전기 뭐 이런 거 마음대로 쓸 수 있는 10% 내지 20%밖에 해당이 되지 않는 것 같아요. 다 전멸이에요? 네, 전멸은 아니고 하루 종일 물이 나오고 하루 종일 불이 들어오는 지역이 10% 내지 20% 정도 되고 나머지 지역은 이제 저녁 5시부터 다음날 새벽 4시까지는 전기가 들어오더라고요. 물은 일주일에 3번 정도. 그래도 지방보다는 괜찮지 않아요? 네. 지방은 뭐 거의 안 나오죠. 안 나오죠. 그렇죠. 그렇게 화려한 평양에 살다가 우리 대한민국으로 딱 왔잖아요. 그렇죠. 네. 네. 우리는 지방에서 살던 사람은 북한에서 살다가 우리 대한민국으로 딱 떨어졌을 때 우리는 다른 행성에서 뚝 떨어진 느낌이었어요. 그 정도로 차이가 있었어요. 근데 그래요? 평양은 그래도 조금 고층 건물도 있고 그래도 뭐 아파트 밑에 보면은 무슨 뭐 아스팔트 도로도 되어 있고 있잖아요. 깨끗하기도 그렇죠. 하고 일단 겉으로는 겉으로는 그래요. 근데 이제 한국에 딱 왔을 때 한국이 얼마나 잘 사는지 얼마나 멋있는지 한번 보자 하고 딱 봤을 때 어땠어요? 그야말로 저는 그냥 충격 그 이상이었었어요. 평양에 살다 왔을 때. 평양에 살다가 왔어도 딱 대한민국에 왔는데 우선은 환한 거리들. 엄마야. 평양에는 시간대별로 제공되는 그 불빛들인데 그렇지. 여기 한국에는 도로에 하얀 불들이 큰 불부터 시작해서 작은 불부터 진짜 제 시간에 맞춰서 착 오잖아요. 그리고 저는 물에 대한 자유. 물? 예. 이게 그렇지. 사람으로서 물에 대한 갈망을 가진 사람만이 물에 대한 자유를 알 수 있습니다. 네. 이게 우리 대한민국의 국민들은 물에 대한 자유가 어떤 건지를 모르시잖아요. 근데 우리는 물에 대한 자유조차도 없던 없었지. 사람들이 대한민국에 와서 진짜 24시간 내가 언제든지 이렇게 틀어도 저렇게라도 틀어도 이게 나온다는 자체가 여성으로서
그다음에 그렇죠. 또 물에 대한 자유입니까? 물로 연결돼서 세탁기로 연결되잖아요. 그렇지. 세탁기를 진짜 내가 24시간 언제든지 쉽게 여성의 이제 두 손에서 해방되는 거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충격이고 놀랬었어요. 사람마다 충격받는 코스가 좀 다른데 코드가 물에 충격을 받았다고 하니까 네. 저는 다른 거에 너무나도 충격을 많이 받아서 물은 당연하네 이렇게 생각했는데 저는 그러지 않았었어요. 대한민국에 와서 가장 그랬던 거는 불과 물에 대한 그런 것들이 정말 북한에서는 불의 전쟁이 얼마나 심각합니까? 그렇지, 그렇지. 변압기를 10km, 누가 15km짜리 해서 질로 불이 오잖아요. 그러면 올라갔다 슉 올렸다가 밑으로 내렸다가 평양도 똑같았거든요. 몇 킬로를 갖고 있는가에 따라서 그 아파트의 전기를 싹 다 끌어오거든요. 이거 봐라 니네 그렇죠. 집에서 지금 내가 10kg짜리 쓰는데 15kg짜리 써? 나 20kg짜리 갖다 놓을래 그렇죠. 네, 맞아요. 그러니까 변압기의 키로수가 있다 보니까 어떤 집은 불이 왔는데 이게 불이 온 건가, 안 만 건가 보이지 않을 정도인 거예요. 바로 다른 옆집에서든지 윗집에서 이 전기를 싹 끌어가니까 그러던 곳에서 살다가 대한민국에 오니까 변압기가 뭡니까? 여기 변압기 없는 게 좀 충격이었어요. 네, 너무 충격인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물을 덮이지 않아도 되잖아요. 이제 그렇지. 평양에도 이제 온수가 나와서 물이 따뜻하게 덮여지는 거지만 너무 오래 걸려요. 네, 오래 걸려요. 그리고 그것도 전기가 와야만이 이제 물을 덮일 수가 있는데 그러네. 여기는 아니잖아요. 물 온도 조절도 제가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것들이 정말 북한에서 최고라고 떠드는 네. 평양도 그 모양 그 꼴이니 그렇죠. 지방은 오죽하겠습니까? 그리고 저는 도로 같은 경우도 평양에는 보여지는 데만 포장도로잖아요. 그렇지. 뒤에는 그렇지. 진짜 엉망진창이죠. 엉망진창입니다. 이제 우리가 외신 기자들이 와서 다 좋은 것만 다 촬영을 하잖아요. 그런데 평양의 중심을 빼놓고 나머지 사각지대는 아직도 이제 비포장 도로에서 사람들이 비가 올 때는 진짜 난리가 나는 거죠. 다리 다 네. 종아리 걷고. 그렇죠. 평양 다 그냥 그래요? 그럼요. 평양도 중심을 빼고서는 사각지대는 지방하고 다름이 없어요. 지방은 그래도 우리 뭐 국경 영상 같은 경우 국경을 떼고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뭐 그렇지. 루트라도 있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은 그냥 평양 시민으로서의 그런 금지밖에 없는 거예요. 이것 보세요. 평양 네. 주민들. 좀 제발 정신 차리세요. 네. 뭐 금지 뭐 있어야지 금지도 가지지. 평양 시민이 밥 먹여주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네. 한국에 딱 왔을 때 평양도 그랬는데 시간제 물을 주나 시간제 전기를 주나 이런 생각을 한 적은 있어요. 처음엔 우리가 익숙된 곳에서 살다 보니까 아무리 24시간 이렇게 전기가 오나 새벽에 일어나서 한번 불을 켜본 적도 있어요. 근데 진짜 불이 오더라고요. 물도 가서 이제 물을 켜봤는데 물이 진짜 나오는 거예요. 그런 곳에서 대한민국의 시스템, 모든 이 생활의 편리함이 국민 위주로 그렇지. 잘 되어 있는 곳에서 진짜 그거 뭐 더 말해서 뭐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더 말해서 뭐 하겠습니까? 더 말해서 뭐 하겠습니까? 두말하면 잔소리지. 그렇죠. 네. 원래는 지방 태생인데 평양에 올라간 거잖아요. 네. 어떻게 보면 지방과 평양을 너무나도 잘 아는. 알죠. 네. 네. 그러면은 평양 사람들과 지방 사람들이 이게 생각 수준. 예를 들어서 우리 대한민국에 대해서 생각하는 거, 예를 들어서 뭐 자유민주주의에 대해서 생각하는 거, 이런 거, 이념에 대한 생각. 그렇죠. 이거는 지방이 더 깼습니까? 평양이 더 깼습니까? 평양이 저는 더 깼다고 생각합니다. 평양 사람들은 이미 생각 자체가 다 자본주의화가 되어 있더라고요. 모든 것들이 돈을 위주로. 예, 그리고 패션 자체가 다르고. 그렇지. 예, 뭐 국내산 자체는 바라보려고도 안 하고. 그러니까 생각하는 그런 가치관 모든 것들이 다 이미 자본주의화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것도 평양 중심에 있는 평양 시민들 자체가 그렇더라고요. 제가 네. 왜 이런 질문을 하냐면 만약에 통일이 됐을 때 정말 무지하게 살아갔잖아요. 북한 사람들은 눈가게를 다 막아놔가지고. 그래서 저 사람들이 이 생각을 바꿔주는데 얼마나 걸릴까. 이거에 대한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평양 사람들은 그만큼 세뇌가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얼마만큼 바뀌었을까. 얼마만큼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을까 이게 되게 궁금했는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뭐 큰 것도 아니네요. 아닙니다. 그냥 톡 터뜨리면 찍으면 톡 터지겠네요. 그렇죠. 제가 헐. 평양에 이렇게 올라갔을 때 가장 좀 그랬던 게 시장에 가잖아요. 그러면
우리 그 원화를 쓰잖아요. 달러 없이요?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달러 위주로 모든 것들을 하다 보니까 사람들은 미국 돈을 사용하잖아요. 미제는 그렇게 싫어하면서 미국 미제를 돈을 싫어하면서 달러 위주로 음. 다 원화를 거의 이제 거부를 하더라고요. 평양 시민. 여러 번 당했으니까. 그렇죠. 네. 그거부터 시작해서 사람들이 생각 자체가 모든 것들이 한국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한국을 닮고 싶어 하고, 한국처럼 뭔가를 하고 싶어 하고, 그 다음에 충성심을 외치는 가장 일선에 있는 사람들도 뒤에서는 한국산 물건을 가장 선호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은 네. 평양 주민 시민들이 한국 제품을 쓰는 사람들이 기준이 얼마나 돼요? 한국 제품을 2000년대 초반부터 CD 문화가 많이 들어오면서 굉장히 한국에 대한 그 열풍이 엄청났었잖아요. 그렇지. 그러다 보니까 거의 대부분은 한국 제품을 많이 사용하고 있어요. 집에 가면은 그래도 한두 가지는 한국 제품들이 다 있더라고요. 네, 아무리 가난한 사람이라도, 가난한 집이라도 그릇 하나든 뭔가 어쨌든 화장품 하나든 뭐든지가 한국 제품은 다 사용을 하고 있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많이 깨어있다란 말도 맞는 말인 것 그렇죠. 같은데 혹시 그럼 평양에서 카드도 써요? 카드는 제가 있을 때는 없었는데 제가 나와서 그때부터는 카드가 도입이 됐더라고요. 네, 제가 택시는 많아요? 택시는 당연히 많죠. 그렇죠. 네. 옛날부터도 있었어요. 예, 택시는 많아요. 그래서 거기도 여기서처럼 뭐 모범 택시, 그 다음에 일반 택시가 따로 있거든요. 아하. 근데 택시를 타려면 필수적으로 달러가 있어야 돼요. 원화 있으면 안 돼요. 달러를 내야 되더라고요. 택시를 달러로 타요? 예, 택시 자체도 원화를 받지를 않고 달러를 위주로 받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택시 가격이 그 우리 대한민국 기준으랑 비교를 한다고 하면 네. 얼마만큼 차이가 나요? 8km에 10달러? 8kg에 10달러. 예, 예. 8km 8km 에 거리에 10달러를 받았었어요. 제 때는. 8km 기준으로. 택시 타는 사람 많아요? 택시 타는 게 평양에서는 일단은 이제 거리가 있다 보니까 택시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네. 거리가 이제 도심이 큰데 지하철은 잘 안 돼 있고 돼요. 그다음에 대중교통이 잘 안 돼 무대도 있어서 전차도 이제 한 개 오래 기다려야 되고 돌아가고 이러다 보니까 택시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아졌다고 하더라고요. 이혼 씨네 채널을 제가 봤어요. 네. 스토리를. 네. 가족 8명이 8명이 같이 왔다 했는데 네. 아버지부터 시작해서 3대가 왔잖아요. 그렇죠. 부럽습니다. 너무 3대 탈북 성공. 이거 진짜 네. 웬만한 결심과 웬만한 결단성과 웬만한 준비가 없으면 이거 너무 힘든 거예요. 너무 축복받은 3대가 거죠. 이렇게 인생을 바꾼다라는 게 맞습니다. 축복이죠. 축복. 네, 너무 축복받고. 그러면은 이렇게 아버지가 어떻게 보면 제일 연장자이시잖아요. 네, 맞습니다. 아버지가 어떻게 돼서 우리 대한민국에 오실 생각하셨어요? 저희가 어릴 때부터 아빠가 이제 무역 일을 하시고 주변에 친구분들이 이제 제일교포 친구분들도 많으시고 러시아에 다녀오신 분들도 많으셨어요. 그래서 그 친구분들로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아닌 또 다른 세상이 있다는 걸 알게 되셨고 또 중국에 이제 무역을 나가시면서 와, 우리 그 아빠 세대는 그래도 충성심이 강하시잖아요. 근데 거기에 나가셔가지고 정말 이렇게 좋은 세상이 있구나. 그때 한국이라는 나라를 알게 되신 거죠. 네. 그래서 우리 자식들 좋은 세상에서 살게 해주고 싶은 게 아빠의 이제 꿈이셨던 것 같아요. 근데 북한이라는 게 저 혼자 움직이는 것도 어렵고 힘든데. 가족이 통째로 그리고 또 어린 자녀들을 데리고 움직인다는 게 쉽지 않으셨거든요. 그때부터 이제 아빠가 조금씩 준비를 하시다가 10년을 준비를 하신 거예요. 10년을 준비하고 10년 왔어요? 준비하셨어요. 10년을 준비하시다가 또 중간에 어떤 일이 있어서 그거를 저희 언니가 또 준비를 하셔가지고 오는 과정에 정말 많은 일들을 겪으면서 온 집안의 집념이 대단하세요. 그렇죠. 10년을 네, 철저하게 이제 준비를 하셨었어요. 그때 당시에는 엄마가 아빠한테 먼저 이제 가시라고 하셨던 것 같아요. 이제 근데 아빠가 목숨을 걸고 떠나야 되는 길인데 무사히 도착할지 안 도착할지도 모르는 그런 그렇지. 길이잖아요. 그러니까 혼자 떠날 수 없으니까 자식들 우리 다 같이 떠나자 해서 10년을 준비를 하셨는데 그 과정에 또 위험한 일들이 생기면서 있죠. 없을 수가 없죠. 네. 가족이 움직이는데. 진짜 정말 그때를 생각하면은 진짜 아직도 마음이 이렇게 그치, 네, 그렇지, 심장이 그렇지. 네.
진짜 내 심장이 두 조각으로 나눠지는 그런 느낌이었었는데 그래도 그 모든 가정을 다 떠나서 온 가족이 대한민국에서 그렇지, 성공해서 왔으니까. 성공해서 왔다는 게 얼마나 축복이에요, 축복. 축복이고 감사하고 행운인 거죠. 그렇죠. 네. 네.